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적 헤아림을 봤으면 우리가 무엇에 공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공감의 대상이 뭐냐? 그럴 때 내담자의 행동을 우리는 공감한 게 아니라 뭘 공감하냐면 정서를 공감하는 거예요. 정서가 뭐냐 그러면 내담자가 경험하는 거, 뭔가 슬프다, 뭐 화가 난다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정서라는 것은 그 내담자 안에서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정서야. 내가 가슴이 통증이 너무 커서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정서예요. 지금 막 열불이 나서 제가 막 이것을 제가 참을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 소리가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안에서 응어리가 진 화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철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뼛속 깊이 응어리된 말들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웃음으로 때로는 씁쓸한 웃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감할 대상이 내담자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서를 알려면은 인간의 7가지 보편적인 정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에크만은 7가지의 인간의 정서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이제 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는 5대양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흑인종, 백인종,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행복하다. 깜짝 놀란다. 두렵다. 분노, 혐오감, 슬픔, 경멸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한다라는 것은 이 에크만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서를 우리가 7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정서하기가 쉽다. 자, 정서의 기능. 정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자, 보세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7도 정도로 막 의자가 막 흔들거려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 내비게이션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멈추고 어떤가요? 고개를 하든지 건물을 뛰어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뭔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놀람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를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난 사건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내담자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이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할 때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호흡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때 이제 대부분 그 호흡 아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숨겨져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거, 혹은 두려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라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이렇게 깍 이렇게 잡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이 내담자가 두려웠으면 이거 자체를 감정을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잠가버렸을까. 그걸 이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중에서 주지어를 많이 쓰고 계속 이제 척척척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하는 내담자들은 정서를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틱한 정서를 경험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지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청소라는 건 그러죠. 눈물을 흘리는 것.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철수님 안에서 굉장히 깊은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막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담자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위로를 필요하겠구나. 뭔가 그 당시에 잘 모르지만 위로를 필요로 했겠구나. 이런 이제 그 필요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뭐냐? 정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나를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서.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이런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내 옆에는 없었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 시간들을 나는 혼자서 견뎌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욕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서는 굉장히 분명하고 강한 동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화가 차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막 쏟아놓는 거예요. 감정 폭발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왜 내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이런 막 분노를 하는 것은 그 안에 강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 왜 나를 그 기숙 학교에 보냈는가? 뭐 이런 이제 왜 그때 엄마는 아빠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봤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나보다. 이런 이제 그 동기,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돌봐주라는 그 내담자의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저 화라는 그 안에 동기를 가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생존, 안정감, 욕구를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을 재조직하는 아까 얘기했었죠. 지금 얘기하는데 막 뭔가 미사일이 지금 핵이 날라왔다. 뭔가 뉴스를 지금 막 실시간에 막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막 재빠르게 우리 몸들이 막 심장이 뛰면서 움직거리는 거예요. 행동을 재조직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정서죠.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불빛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뭐 시골 아주 촌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똥통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가가 되지 않는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대안학교 같은 이제 뭐 좋은 말로 하면 대안학교면 제가 다녔을 때는 똥통학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똥통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로 오는 길에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너야 우리 그 약간 섬 같은 집이었어요. 그 다리를 건너서 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6시만 되면 캄캄해진 거예요. 이렇게 막 불이 반짝반짝하는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9시에 도서관에서 마치면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 다리 밑에서 막 성폭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그 다리에서 저까지 막 건너갈 때는 눈을 감고 막 근데 무슨 뛰어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더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자기의 그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적응을 위해서 있는 뭐 감정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 우리가 뭐 골목길 갈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정서라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제가 자다가도 그러고 뭐 하다가 이건 제 테네의 경험과 연결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정서라는 것은 뭔가 안정감의 욕구, 생존의 욕구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지어서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서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차 정서, 2차 정서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죠. 1차 정서는 뭐냐면 보통 이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그게 1차 정서예요. 처음으로 먼저 일어난 정서. 취약한 거.
먼저 우리가 보통 처음에 나타난 거 1차 정서. 그런데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아빠, 엄마 때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울고 불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아빠가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또 할라드냐고 하면서 막 더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무섭지만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더 큰 폭력,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라나면서 터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무섭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숨어서 아니면은 아빠가 술을 먹고 오면은 뭐 농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뭔가요?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숙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약간 무기력한 상태. 바깥에서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리면 엄마가 더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두렵고 막 가슴이 콩강거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 이게 2차 정서. 그 다음에 1차 정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2차 정서다. 그리고 도구적 정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거는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쓰는 3번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써요. MMPI에서. 히스테릭 척도가 높거나 1번, 3번이 높은 분들.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가족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막 들어 누워요. 그러면은 아프다고 맨날 이제 머리를 까매고 들어 누워. 그럼 이제 가족들이 뭐 아니면 울어버린다든가. 그러면은 가족들이 어때요? 이제 많은 남성들은 여성이 울면은 가장 무력하게 돼요.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울게 만들었구나. 물론 다 그러진 않지만 많은 남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뭔데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빨리 백기를 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도구적 정서라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제 보통 신체화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MMPI에서는 1번, 3번이 높은 그런 분들이 보통 도구적 정서를 하죠. 그래서 정서를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취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이제 그 정서죠. 이 부분들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나 이런 걸 조종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집에서는 왕따라고 안 하고 갓따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따돌려 갓따. 그런 게 도구적 정서를 사용하는 거다. 이제 이런 정서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